최근에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한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주변에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그 면접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요. 그 면접 시험 문제에 공통 문제가 있고 개별 그 학생마다 개별적인 그 면접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뭐였냐면은 학생들 개별의 그 독서 경험을,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그 공자님의 이야기인 학위 시습하던 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즉 학적인 내용하고 습적인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즉 자신이 읽은 그 책의 내용에서 새롭게 너가 알게 된 게 뭐냐,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습을 했느냐,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보라, 이 뜻을 가지고. 그러면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학은 뭘까요? 배운다,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. 습은요, 익히다, 이런 뜻이겠죠. 익힌다라는 말인데 이걸 좀 더 풀어보면은 배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? 모르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는 것으로 바꾼다. 모르던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꾼다. 그럼 익히는 건 뭘까요? 아는 것이, 알게 된 것이 내 것이 되게 한다. 이 내 것을 만드는 작업. 그러니까 학만 하고 습을 안 할 수 있겠다. 또 학이 없이 습만 하게 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그 공부의,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어떤 작용이랄까요? 그거를 이렇게 응용해서 공부 대상, 즉 독서를 한 그런 경험까지도 한번 소화를 해보라,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실제 문제가 하나, 좀 바람직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.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작년 2016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입니다.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. 2019년부터 초등 5, 6학년 교과서의 한자 병기. 제목은 이렇게 한자 교육에 관한 얘기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. 뭐가 나오냐면은 학습 용어라는 말을 쓰게 돼요. 학습 용어. 저는 이 학습 용어라는 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. 학습 용어가 뭐냐? 달리 얘기하면 농사 지을 때 농기구를 쓰듯이, 또는 뭐 나무를 가공해서 가구를 만들 때 공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는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일종의 도구와 같다. 이 학습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. 공부가 나빠서 작업을 못하는 것처럼. 그래서 이 학습 용어에 대해서 한자로 병기한다는 것은 학습 용어를 이해도를 높여야 그 한자의 본뜻을 알아서 학습 용어를 알게 되면은 학습이 효과적이 된다라는 그런 방책으로 법적으로 이게 지금 표기법이 완성돼서 이게 공표가 된 겁니다. 12월 말에.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최소한의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.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300자 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좀 더 공부를 좀 앞서서 선도적으로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학생에게는 300자 이상을 할 수도 있겠죠. 핵심 취지가 뭐냐? 학습 용어를 한자로 공부하는 학생은 이렇게 학습 능률이 높아진다. 공부에 재미도 생긴다.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. 제가 이 한자 시코루트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포스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한자에서 한국어의 뿌리를 찾자. 한국어의 뿌리를.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도는 결국은 이 학습 용어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미를 아는 거고,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용어를 알게 되니까 공부에 대한 능률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. 공부에 대한 능률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자 시코르트에서 제가 좀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 용어로
우리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, 고등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주 쓰이는 말에 대해서 일단 학습 용어를 한자의 기초를, 한자에 바탕한 그 어원적 의미를 알고, 그리고 이 학습 용어를 익힌다는 겁니다. 알척은 알게 되고, 두 번째 이제 그걸 익혀요. 그걸 익히고 나면 그 학습 용어가 쓰인 학 과목이 공부하기에 매우 용이해지는 것이죠.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. 포물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오죠. 어려운 얘기지만 국어사전에는 한 정점과 하나의 직선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뭔 얘기일까? 매우 수학적이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수학 참고서의 수학 교과서 같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 포물선의 정의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자를 공부해서 정리해보면 이 포자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요. 쓰고 물자는 이렇게 써져요. 선자는 물론 이렇게 쓰게 되죠. 그래서 이 포자가 무슨 포자냐? 이게 던진다는 뜻의 던질 포자입니다. 이 물은 물건을 얘기하는,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. 물건물이고요. 이거는 선, 줄을 의미하는 말로 줄선입니다. 그래서 포물선이죠. 그런데 포물선이란 이 말을 이렇게 한 점과 직선 사이에 같은 거리를 갖는 점들의 모임, 자취, 집합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학적 정의하고 이 용어 자체가 갖는 한자어를 알아서 자원적으로 던진다, 물건을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? 물건을 던졌을 때 이루어지는 곡선. 그러면 물건을 던져주는 곡선이니까 이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. 바로 그 모양을 개념적인, 학문적인,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원적인 이해로 즉각적으로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러한 공부 자체가 뭘 얘기하냐. 우리말에 그 공부할 때 쓰이는 학습 용어들을 자원적으로 또는 어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고 생각이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. 이러한 용어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어렴풋이 더듬고 품어서 외워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재미도 없고 거기서부터 용어가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 학습 용어를 이루는 기본 한자들을 빨리 익히면 익힐수록 공부의 맛을 더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공부의 맛이 들려서 학습의 자유를 갖게도 된다.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한자 세이코로투라는 이 블로그를 열게 된 취지입니다.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한자를 익히고 그 한자하고 연결해서 학습 용어를 자원적으로, 어원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해해서 공부의 학습의 자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한자 세이코로투를 개설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